Just baby. Just baby. 맞네. 그걸 안 말했네. 새끼 계란 대가리인 줄 알았더만 똑똑네. Just. 오늘 딱 공부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인간놈들의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알 수 있고 그를 통해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알 수 있지. 추가로 우리가 왜 이 골아픈 돈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으이! Just baby. 자, 돈 복사기 들어가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통화량이야. 통화량인데 그 통화량이 뭐 때문에 늘어나냐? 그러니까 그 늘어나게 하는 주체가 한 3가지 정도 크게 있다. 금마들을 돈 복사기라 하는데 내가 따로 새로 지칭하는 건데 돈 복사기라고. 자, 오늘 내용은 첫 번째 개념 알아보고 두 번째 이 돈 복사기 놈들의 시사점, 통화량이 확장하는 것의 시사점, 그리고 그것의 의의, 그리고 세 번째 그 돈 복사기의 유형, 그 유형 3가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돈 복사기 놈들을 왜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첫 번째 개념 진짜 쉬운 거야. 통화량의 개념. 한 나라 안에서 실제로 쓰이는 돈의 양을 말하는 거야. 써 있어야지. 그러니까 돈의 양이야. 그냥 통화량. 자, 바로 빠르게 넘어가서 그 통화량을 아는 것의 시사점,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것의 의의가 뭐냐.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 자, 지금 화폐 체제는 내가 그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했는데 국가가 독점해서 화폐를 만들고 있지. 이 나라에 풀려있는 이 돈의 양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어. 그 국가가. 지금 한국 통화량은 2004년에 1250조, 그리고 2014년에 2700조, 2024년에 5500조, 이렇게 10년 기준 대략 2배가량 꾸준히 증가했어. 통화량이. 이 돈의 양이 많아지면은 그만 가치가 떨어지지. 돈은 가격을 나타내지.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이 많아졌으니까 가격이 오르지. 이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야. 이 점이 중요해.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표기되는 가격이 높아진다는 사실. 그 가격에는 당연히,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자산 가격도 해당되지. 자산 가격, 뭐 대표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뭐 가격이 오르는 거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통화량이다. 특히 부동산은 더 영향을 받았지. 뭐 어쨌든 자산 가격도 통화량 증가에 영향을 받고 가격이 오른다 이거야. 여기서 통화량 증가가 시사하는 점이 드러나. 내 자산도 통화량이 늘어나는 정도로 늘어났는가? 이 점이 중요해. 어떤 네 자산 늘어났나? 안 늘어났겠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점점 뒤쳐져. 그러니까 재테크가 쌈뽕하기 중요하다 이거야. 투자하는 게 중요해. 이 돈을 굴리는 재테크를 통해서 최소한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은 내 자산을 이렇게 불려야 돼. 그 속도에는 맞춰야 본전이야.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면 본전도 못 찾는 거야. 꼭 내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리기 위해서만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내 자산을,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그 통화량 늘어나는 것의 중요성,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복사기 놈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3개가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이놈이 제일 주범이야. 인마가 돈을 존나게 복사해야 되는 거야. 제일 많이 복사해야 돼. 자, 누구냐? 시중은행. 그냥 시중에 보이는 뭐 KB, IBK, 농협, 그런 애들. 금마들이 시중은행이다. 인마들이 돈을 가장 많이 복사하는 놈들이야. 다른 글에서 이미 말했는데 은행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만큼 돈을 대출해주지 않아. 이 받은 돈을 기준으로 국가가 정한 일정 비율만큼만 실제로 은행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다 밖으로 대출로 돌리는 거지. 뭐 채권 다시 사든가 누군가에게 준단 말이지. 이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익이, 이 차익이 은행의 기본적인 주수입원이지. 자, 그렇게 은행에서 돈을 허공에서 복사해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다른 글에서 말했지만 현재 화폐 체제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 화폐 체제는 종이 화폐 체제지. 뭐 수백 년 전에는 실제 금을 기반한 화폐 체제였으니까 이 돈을 새로 만들려면은 금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이 금을 새로 채굴해야 돼. 근데 니도 알다시피 종이돈은 그냥 찍어내면 돼. 한 발 더 나아가서 종이도 필요 없지. 그냥 종이랑 그 종이에다가 찍어낼 잉크만 있으면 충분하지.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통장에 숫자로만 찍히면 그게 끝이잖아. 그 돈을 현금으로 전부 다
안 찾았잖아. 뭐 어쩌면 그 상태 그대로 은행 그 통장에 내 핸드폰 계좌에 그냥 숫자로 찍혀있는 그 상태 그대로 거래하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네 그만큼 은행에서 많은 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이 복사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마들이 제일 많이 복사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앙은행, Central Bank, 한 국가의 통화, 화폐를 통제하는 은행이지. 중앙은행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중심이자 은행들의 은행인 곳이야. 은행 위의 은행. 그 나라의 화폐를 독점 관리하는 곳이지. 이곳에서 그리고 이곳을 통해 국가의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지. 국가의 재정은 주로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마련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해. 이만큼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이제 국가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이렇게 가져와. 물론 중앙은행과 국가는 어느 정도 독립된 기관이니까 마음대로 돈을 가져오지 못해. 특정 형식을 통해 가져온다 이거지. 그 형식이 뭐냐면 바로 채권이야, 채권. 국가에서 이 돈을 빌리겠다고 말하면서 만든 채권을 중앙은행에 파는 형태로 이 국가에서는 그 방금 부족했던 그 재원을 마련하는 거지. 우선 첫 번째,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면 시중은행에 되팔아. 중앙은행이 국가가 만든 채권을 이렇게 사준다는 거지. 그럼 국가로 이렇게 돈이 흘러간다는 거지. 어쨌든 그 국채를 중앙은행에서 사면은 이거를 시중은행에 되팔아.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중은행은 그 국채를 담보로 또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 시중은행도 중앙은행에서 돈을 가져온단 말이지. 이렇게 중앙은행이 국채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외국. 앞서 말한 두 복사기는 알만한 것들이야.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지. 바로 외국이야. 야, 한마디로 하면 환전하면서 돈이 새로 생겨. 이게 끝이야. 환전하면 그때 돈이 새롭게 생긴다.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려면 원화가 필요하지. 그러기 위해서 달러 들고 와갖고 원화를 바꾸잖아. 바꿔달라 그래. 이때 원화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거야. 그러면 그 원화를 받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뭐 이래저래 쓰다가 남은 원화를 가져와갖고 다시 달러로 바꿔가면 그만큼의 원화는 다시 사라지는 것이. 그 말은 곧 이리저리 쓴 원화는 한국에 새로 만들어진 거야. 방금 환전하면은 돈이 새로 생긴다 했잖아, 원화가. 그러니까 그 새로 생긴 거를 다시 또 한국에다 쓰는 거지. 물론 뭐 원화를 어느 정도 쓰고 남은 걸 다시 달러로 바꿨을 때 그만큼의 달러가 있겠지만 달러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마냥 손해다 이건 아니지.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이 한국에 가져오고 그걸 또 환전하는 거지. 그때도 이렇게 새롭게 원화가 생긴다 이거지. 그러면 기업에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양만큼 원화로 바꾸면 그만큼 원화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근데 그럼 큰일 나겠지. 우리나라가 지금 외화를 벌어들인 게 얼만데. 한국은행은 그렇게 안 둬.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야. 이 환율인데 그 나라의 그 돈의 가치, 그 나라 통화가 가치가 낮을수록 수출에 유리하지. 그러니까 기업이 외화를 벌어오면 그만큼 한국은행이 그걸 사준다 이거야. 사갖고 흡수해줘. 그렇게 좀 원화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게 그걸 직접 사들인다 이거지. 어쨌든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살펴봤다. 이렇게 새 놈들이 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이 인마들, 이 돈 복사된 놈들을 왜 알아야 되냐? 그걸 한번 보면은 통화량은 앞으로도 쭉 늘어날 거야. 그게 좋든 안 좋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새롭게 만든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니까. 그리고 새롭게 안 찍어내면은 경제가 원활하게 안 돌 테니까. 뭐 좋은 점을 생각해보면 이 돈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은 매출이 늘고 그렇게 고용이 늘거나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나쁜 점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그러면 그게 뭐가 됐든 이 가격이 싹 다 올라. 그러니까 현대의 보통의 경제에서 물가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 뭐 한편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돈이 많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내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와 똑같지.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통화량이 증가하는 만큼 내 소득이 안 늘어나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지. 소득이 뭐 늘어나도 안 늘어나도 어쨌든 돈이 복사되는 만큼 내가 받는 그 소득, 수입, 그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 돈에 대해서, 이 투자에 대해서 알고 내 소득, 내 자산, 궁극적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야. 그것도 선택한 거야. 자, 지 삶은 지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네 삶은 네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야. 내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내 선택으로 이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니는 무슨 선택할 거고? 으이!